근대 건축을 보면 흰 색깔만 있습니다. 근데 흰색은 사실은 배제하는 색깔이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고도 그런 거에 익숙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호다 그러면 뭐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면 빗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배제가 이게 생각서부터 색깔서부터 관념서부터 공부하는 것부터 그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해 보면 뭐 설사 그려나 보지만 건축이 그렇게 자연을 뭘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건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려고 하는 건축의 여러 모습 속에 나쁜 점이나 그릇된 점을 보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라고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건축은 전번 시간에 건축과 건물을 구별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거는 건축과 건물을 구별해서 두 단어를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뭐 그냥 건축은 이런 것이요, 건물은 이런 것이요라고 시험 문제나 답 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한때는 건축은 정신이 깃들어 있고 건물은 정신을 빠진 것이다. 이게 정말 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건축계를 퇴보시키는 아주 첩경이다. 그건 어느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기쁨이라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쁨이란 말은 말로 기쁨했으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건축에 난 그래 최고 가는 가치라고 생각해. 이거는 그냥 기쁨이란 단어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하면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 햇빛 만났을 때, 벤치에 있을 때, 좋은 가죽 의자에 앉았을 때, 천장에 디자인이 좋았을 때, 어디 갔더니 뭐 밖에 창문에서 뭐가 됐을 때 우리가 설계해서 하는 모든 거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기쁨에 해당되는 거라고.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 같은 분들이 건축을 제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면 절대 이걸 통해서 뭔가 사회도 끌어당기고 건축수도 끌어당기고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하기에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기쁨은 고상한 건축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건축 자격이 없고 건축가가 돕지 않는 건물에서도 기쁨과 미는 얼마든지 있다. 그 안에도 충분히 아름다움이 질서를 가지고 세워져 있으며 전문가의 계산된 디자인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기쁨을 담고 있다. 공공의 건축물과 건축도 건물과 함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맞춰보지 마라. 내가 전문가라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만든 무시하지 말고 그 지혜를 잘 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나라 건축의 여러 문화나 법규나 제도가 바뀐다. 짓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짓기는 여기 뭐 이런 빌딩을 하이픈을 넣어봤어요. 짓고 있는 과정, 이 속에는 건축가가 깊이 들어가야 될 시대가 온 것 같다. 빌딩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빌딩 하니까 짓고 있는 어떤 과정 속에 건축가들이 무슨 거를 만들어서 제도를 바꾸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 일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읽는 거지 이걸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읽으면 읽을 게 없다고. 이게 다 추상적인 얘기라고. 빌드의 어원이 뭐냐 그러면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버다 그러면 팀버라는 것이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든 목재가 팀버예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가꾼 그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그 어떤 관념이 그 재료 속에 들어간다. 재료가 따로 있고 관념이 따라 있는 게 아니라 그 짓겠다고 하는 목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을 한다.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 냈다. 나무를 갖다 짓는 일을 따로 할 게 아니라 그 집을 짓는 목재 이름 속에도 집이라는 관념이 들어가 있다. 그 과정 속에 다 있는 것이다. 101페이지의 밑에 보면 알베르티는 이런 말을 해요. 현장 감독하지 마라. 시공에 실패하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좋다. 뭐라고 했냐면 감리 같은 건 하지 말아요. 가봐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걔네 얼씬 노려봐야 너한테 소득될 게 없다. 이 건축가의 그 사고 속에서 보면 그것이 사고 안에서도 짓기라고 하는 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가는 짓기와 뭔가를 구별한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짓는 설계 일에 건설 행위가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생각에서 세드릭 프라이스라는 사람을 아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시에 보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시스템만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물건을 만들고 뭐 일도 하고 씨도 뭐 쉬워요. 여기는 단어 보면 지금 우리 정보화 시대 때 공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하는 걸 이미 똑같은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조차 도움이 돼. 이걸 똑같이 짜는 게 아니라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샌디 프라이스의 이런 생각들이 과연 건축인가 건물인가, 건물인가 시스템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사용자가 거의 다 정해가는 난 그쪽에 열심히 해서 만들겠다. 모든 것이 건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1960년대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한스 홀란이라는 사람이 건축은 모든 것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건축이다. 알레스 이스트 무슨 뭐를 건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건축으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과장된 말이긴 틀림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건축이 이러이러하다든지 뭔가 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이게 이제 경계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작이나 작품을 만드는 사람 쪽에 있다면 생성이나 텍스트는 읽는 사람 쪽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작품이요, 제작인데 되어 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거는 텍스트고 생성이란 말로 쓴다. 그거는 뭐 철학적인 용어니까 뭐 생성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생성이 뜻하는 바가 중요한 거지.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봉오리가 터진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꽃이 피죠. 봉오리가 터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꽃이 되죠. 봉오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느덧 꽃이 피어 있음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돼가고 있는 거죠. 봉오리 안에 무언가 자라고 변하고 움직이면 꽃을 피죠. 움직이고 자라고 변함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죠. 꽃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자라고 움직이고 변하는 곳에 이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있다 그러면 고정된 거를 볼 일이 아니라 변하고 움직이는 것 속에 볼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뭐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을 바뀌어 볼 수 있다. 물 위에 파문이 있다. 저 파문은 계속 움직인다. 저 파문은 누가 만드냐? 물이 만들고 바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물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바람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과 바람, 물의 저변과 그 위에 있는 바람이 만나서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니까 파문이 생기죠. 파문이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또 잔잔해지기도 하죠. 극장처럼 건축하지 마시고 공장처럼 건축을 하시면 어떻게 변할까요? 방법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해서 누구한테 좋은 거 주고 나도 받고 거기에는 무대도 없고 뭐도 없어. 생산만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라고 하지만 생산이다라고 하니까 그건 불투명해 두어있지만 이게 구체화시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쪽의 것도 개발해서 그거를 건축의 분야로 끌고 들어오는데 건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으로 만든다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랬고 또 실제로 이제 또 내일이라도 사무소 가서 일하거나 이럴 때는 건축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거는 당장 일이 그렇다고 하지 말고 이제 뭐 우리가 시간적인 인터벌로 생각해 보시면 무언가를 건축으로 만들. 그게 아까 한스 홀라인이 얘기한 모든 것이 건축이다라고 하는 그 아리송한 얘기의 가능성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이 폭이 넓어지려면 비우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가득 차요. 계속 바쁘게 돌아요. 이게 디자이너 부부 찰스 미스와 레이 미스가 1970년에 파워스 오브 10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 부부가 파워 오브 10, 10의 힘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뭐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찍어요. 10m씩 상공을 찍어요. 옛날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찍어요. 더 위로 10을 곱하니까 이렇게 됐어. 또 곱하니까 이렇게 됐어. 나 곱하니까 위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가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건축이다. 이게 건축입니까? 이게? 건축이 10m 상공으로 올라가면 찍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10m 상공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인다. 그럼 올라가니까 작게 보이죠. 저걸 왜 찍었냐면 이게 한소프단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건축과 관계에 있어서 그 무언가의 가능성을 이렇게 건축으로 만드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일상의 언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인데 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지 코스스의 세계 의자라고 하는 사진이세가 어떤 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건 누구의 언어일까요? 모두에게 속하는 언어일까요? 아까 칸 말대로 모두에게 속하는 말일까요? 이건 코스스란 사람의 세계 의자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것도 의자고 진짜 의자도 의자고 의자를 설명한 것도 의자고 의자에 관계돼서 이런 것이 있다가 얘기한 언어는 이게 공동의 언어일까요? 예를 들면 뭐 마르셀 듀삭이 무슨 자전거를 해가지고 뭐 어디다 올려놨다. 그게 사람 모두의 공동일까요? 우리가 하는 건축은 바퀴처럼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용이 쓰임새가 있고 뭐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과 크게 건축이 크게 다른 이유는 이게 일상의 언어로 작용되고 뭐 이런 것처럼 의자 놓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의적이 언어지 인간 공동의 일상 언어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푸에블로에 있는 그 계단식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0개의 방이 모두 같은 모양의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은 내 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서로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 저 집을 찾아가서 보면 사람이 저렇게 얽혀 사는 것이구나. 저것도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당장은 우리 사회에서 써먹을 수는 없겠지만 저런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화가고 설치인이라면 똑같은 거 할 수가 없다. 한 화가가. 그런데 건축은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따라가가지고 여기 있는 어떤 본연의 무슨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것도 건축가가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물질과 지속에 관한 것들은 되게 건축은 물체를 쓰잖아요. 그리고 지속하는 걸 갖잖아요. 예를 들면 숭례문이 불타버렸을 적에 저 사람이 왜 나와서 이렇게 자기 조상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있죠. 그다음 평론가 이어령 이거는 두 번째. 그전까지는 돌과 나무로 된 건축물로 비쳤던 것이 불타가 없어져 버리니 저 숭례문은 우리의 몸이요 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말이 제가 들은 건축하는 전문자들과 모두 앞에서 들은 것 중에 건축을 공부를 들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말은 이현영 선생님입니다. 건축물이 지속되고 물체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비바람에 막기 위해서 있다기보다 그 안에 사람들의 디자이어 그것이 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집을 짓는 것은 주변에 위험해서 나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졌어. 집을 짓고 고속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먹고 사는데 옆에 있는 식구들과 같이 해서 농작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서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게 퍽 안심이 돼. 그 안심이 되는 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절대적인 무언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집을 지음으로써 자기가 가족과 살기가 했다고 하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바깥쪽에 있는 또 다른 뭔가 무한하고 불리하고 나한테 무서움을 주고 나를 받는 그 절대자를 생각하게 되는 동기가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집을 지음으로써 밖에 있는 절대적인 어떤 문제를 의식하게 된다 이거지. 사람이 하고 있는 최후의 종교적인 한 말이 맞다. 원더. 하고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자기로부터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게 남에게 관심을 두는 게 타자에게 오로지 타자에게 관심 둘 때 놀라움이 생긴다. 놀라움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야. 세상을 보는 눈이 놀라움에 생긴다는 거야. 세상에 나무를 보고 야 저 나무 참 좋다 살려야지. 요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땅이 괜찮은데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언덕도 되고 뭐 설계할 때 그 생각 하잖아요? 그 생각 안 해?
뭐 가능성을 찾잖아요. 그럴 때 왠지 될 것 같으면 가슴이 짠해. 여기가 고맛에 밤새는 거라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없으면 밤 못 새지. 그러니까 설계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선한 일이라고. 좋은 설계자는 이거를 붙인다고. 이게 이 물건, 이 장소, 이 집. 그래서 저게 그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걸로 다 온다. 그게 장소 생각하고 나무 생각하고 주변의 환경 생각하고 이러는 게 건축가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은 다 좋은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고 그게 좋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알면 뭐하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고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거 붙였을 적에 이게 뭔가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의 감각. 다른 건축가들의 거를 귀를 기울이니 칸에 귀를 기울이는 게 훨씬 없는 게 많아.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한 인간이 짓는 가장 커다란 가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고 말해요. 제가 약간 의문한 거죠. 제가 해온 방법은 정말 저만의 개인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 흉내 내지 마세요. 흉내 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자기 거 흉내 내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쭉 하다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딴 거를 봐야지 내 거를 보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건축하는 사람이 뭔가 딴 사람한테 내놓을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만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보편적인 공동성의 한 부분을 내보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중할 것이다. 이 학생이 알아들었을까? 슬라이드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지.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장을 적어놓고 훗날에 보니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루이스 칸은 특징이 있어요. 인용문이 없어요. 루이스 칸의 말 중에는 인용문이 한 장도 없어요. 아무개는 뭐라 했다 이런 게 전부 자기.